네, 시장을 이겨라. 미국의 중간선거 날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시장 영향과 함께 우리 시장 전략 세우는 시간 다시 갔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중간 선거랑 이제 남아 있는 또 미중 무역 전쟁, 가장 큰 이번 달 이슈일 텐데요. 먼저 그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극적인 실마리를 좀 찾을 것 같다가 또 이제 대통령과 실무진과의 좀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도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요인인지 좀 해결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추세적 상승을 다시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역 분쟁이라는 큰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통해서 11월 말 극적인 협상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키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이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혼란에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완화적 발언을 토대로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극적인 협상이 안 되었던 이 이슈가 갑자기 협상이 타결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너무 큰 안도랠리보다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벨트라고 알려진 러스트 벨트랑 팜 벨트 지역의 지지율이 좀 크게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캠페인으로 소득세 인하 정책을 마련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역 정책에 대해 완화적 발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율 상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완화적 발언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안도랠리를 보이는 이유는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약간 그 정치적인 의도나 우중이 있었다고 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런 우려를 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시작되는 중간 선거는 뭐 분위기가 어떤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보통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이 되고 난 뒤 한 이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뭐 과거 60년 동안 보통 0.7에서 1.0% 정도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력은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뭐 1% 정도의 안도랠리를 계속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 도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11월 말 G20 정상회담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협상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장기전이 될 거는 같지만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적인 뭐 관세 부과 가능성은 조금은 완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벤트 이후에 시장이 좀 랠리를 펼쳤던 부분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당분간은 뭐 정책 불확실성이 소강 국면에 진입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일단 이 이벤트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상승 랠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가기보다는 뭐 PBR 0.9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게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본 이제 하얀 백조인데 소위 이제 블랙스완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경우일 텐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전만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 크게 주식시장에 뭐 충격이라든가 서프라이즈로 다가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대통령 선거라
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상하원을 각각 하나씩 점령하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내어진다면은 내년도 트럼프 정책 모멘텀은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점령할 경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한 게 이제 약값을 인하하는 거,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전부 다 상하원을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점령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공화당이 오히려 다수당을 모두 다 획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획득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했던 소득세 추가 인하,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이것을 호재로 좀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하락보다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장에 그렇게 불리한 요인은 아니다. 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선거죠. 중간 선거가. 사실은 이 선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사실 2년 후에 대선 아닙니까? 네. 어떤 또 노이즈를 만들어낼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워낙 뭐 미국 정치판도 정말 선을 가르고 적과 나를 나누는 그런 판세로 가서 참 미국인이 아니들 걱정됩니다. 자,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되면서 다소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조금 해볼 만한지 아니면 여전히 좀 변동성 속에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의 그런 하락세는 좀 어느 정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지가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BR 0.9배를 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0.9배를 하회했던 적은 지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을 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0.9배 선까지는 빠르게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0.9배 선이 2120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상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2100선을 넘게 되면은 우려하고 있는 무역 정책, 그리고 12월 FOMC 회의,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수를 좀 올려다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단은 좀 제한적이고 하단도 좀 막혀 있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밑단에 대한 우려는 좀 줄었지만 윗단으로도 막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전략을 짜야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 공략할 만한 섹터나 종목은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낙폭 가대주들, 그리고 실적 호전주들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요. 저희는 그냥 기본에 좀 충실하자라는 의미로 좀 계절성을 반영한 뭐 배당주, 연말 시즌의 배당주들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배당금을 좀 많이 준 기업 중에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중심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담아두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반 경직성이 좀 더 강한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외국인들이 재차 유입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도 저희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지수가 갇혀 있으면 소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어쨌든 비율을 보면 배당주나 대형주여서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는 시각 갖는 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낙폭이 과대하거나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들은 박스권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지수 자체에 대한 하락폭을 아직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린 점에서 이제 배당주라든가 뭐 대형 가치주 좀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기 좋은 전략으로 말씀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초반에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제 출발할 정도의 지수대로 다시 올라온 거죠. 예, 이렇게 출발했다가 또 좀 약보합으로 전환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올라온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바짝 끌어줘야 되는데 수급이 외국인들이 연속성이 없네요. 다시 좀 매도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다행히 외국인들이 좀 어제에 이어서 어제 끌어당기고 매수세를 보여주는 상황들입니다. 예, 뭐 중간 선거 얘기 오늘도 뭐 하루 종일 했고요. 우리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뭐 내일까지 그 얘기를 보면서 방향성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도 그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